슈퍼전대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바이오맨에 나왔던 배우들의 근황을 근황월드컵과 함께하세요. 고 시로는 일본인 최초로 우주비행사가 된 청년으로 1화에서 과학도시 테크노토피아 21에서 훈련 도중 신제국 기어의 습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바이오 로보에게 바이오맨의 리더인 레드1으로 발탁된다. 이후 2화에서 500년 전 바이오 로보에게 바이오 입자를 받은 5명 중 하나의 후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당시 선조는 무사수행 중이던 사무라이였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 때문인지 신제국 기어 간부들과 유독 검으로 싸우는 장면이 많다. 또한 검술 실력도 멤버 중 가장 뛰어나다. 사무라이 집안의 DNA 덕분인지 신체 능력도 뛰어난데 겨우 24살밖에 안 된 나이에 우주비행사가 된 엄친아 사기 캐릭터. 그 몸에 흐르는 바이오 입자의 영향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 3화에서 동물들의 도움을 얻어 바이오 로봇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42화에서는 이 능력을 통해 숲에 사는 새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신제국 기어의 썬더 메가스로부터 필사적으로 숲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릴 때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아버지 고 시니치로와 만나게 된다. 고 시로의 배우 사카모토 료스케는 2016년 해당 배우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핑크5 역의 배우인 마키노 미치코의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다행히 9월 중 수술하여 잘 마무리되어 현재는 특촬 관련 행사나 가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10월 22일 마키노 미치코의 트위터를 통해 암완치 소식이 전해졌다. 타카스기 신고는 팀 내에서는 옐로포 초대인 미카의 사망 이후 서브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래서 결단력 면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 남바라 류타에게 맞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것이 임무 실패로 이어진 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성장하는 인물 중 한 명. 극 중에 덜렁대는 성격이라는 언급이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아 5인 중 가장 허당인 듯. 그의 덜렁거리는 성격은 본작에서 고작 3화 만에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고교 시절에는 정식 선수로까지 등록되어 있는 야구부의 에이스였으나 유년기에 입은 큰 상처가 마음에 걸려 1000번 노크 연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과거가 있다. 이후 33화에서 슈퍼 일렉트론을 완성하기 위해 모교의 야구 연습장으로 다시 돌아와 야구부 감독과 고 시로의 도움으로 1000번 노크 훈련을 특유의 근성으로 이겨내면서 그때 나약했던 자신과 결별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동료들의 지지하에 자신을 발전시키는 이쪽도 히카루 못지않은 성장형 캐릭터. 타카스기 신고의 배우 오타 나오토는 마키노 미치코에 의하면 현재는 사업가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남바라 류타는 해안마을 어부를 생업으로 하는 집에서 태어난 열혈남 마린 스포츠가 특기로 수상 스키를 타던 중에 기어의 공격을 받고 바다에 떨어진 뒤 해안으로 나와서는 바이오 로보에게 납치당해 바이오맨의 일원 블루3가 되었다. 1년 전에는 비행 청소년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으나 어머니 덕분에 제정신을 차린 과거가 있어 19화에 첫 등장한 프린스의 나이가 17세라는 걸 알고 인간 남바라 류타로서 그를 설득해보려고도 했다. 당시 메카 인간인 줄 몰랐기 때문인데 그래서 프린스와 자주 엮이던 인물. 그래서 놀랍게도 바이오맨 설정상 가장 막내 남바라 류타의 배우 오스가 아키토는 30대의 결혼 이후 은퇴해 현재 정형외과 물리치료사로 지내고 있다. 2016년 8월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코이즈미 미카는 10화에서 닥터맨이 만든 바이오 킬러건을 맞고 사망했다. 이전에도 사망 혹은 모종의 사정으로 멤버가 교체되는 상황이 전대 시리즈 내에서 일어난 적은 있었지만 초반부터 사망해서 멤버가 교체되는 사례는 옐로포 코이즈미 미카 말고는 없다. 거기다 최초로 사망한 여성 멤버이며 마지막으로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메인 스타팅 멤버다. 코이즈미 미카의 배우 야즈마 유키는 2013년 1월 10일에는 아리타와 미치코의 남자와 여자 토크쇼에 출연한 오타 나오토와 마키노 미치코가 밝히기를 오나베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10년 전 치바현에 갔다가 남장을 하고 오나베 바에서 일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고 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정보가 없던 사람의 소식이 들린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인터뷰 시점 당시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등의 의문점이 있다. 잠적 당시 1984년이었고 무려 20년이나 지난 후 두 사람이 2003년에 잠깐 목격한 그 오나베가 정말 야즈마 유키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 심지어 남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잠깐 본 걸로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카츠라기 히카루는 착하고 선량한 성격에서 나오는 남다른 공감 능력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능력이 뛰어난데 14화에서 닥터맨이 만든 인공지능 로봇 브레인은 이러한 그녀의 마음씨에 감화되어 바이오 로보가 박살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제국 기어를 배신하고 목숨 바쳐 그녀를 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열이지만 의외로 강단이 있어 15화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닥터맨의 생화학 병기 실험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치료제를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37화에선 바이오 헌터 실바의 등장으로 크나큰 절망감에 빠져 겁에 질려있던 피보의 뺨까지 때려가며 그의 멘탈을 붙잡아주는 강단 있는 모습의 장면도 있었다. 카츠라기 히카루의 배우 마키노 미치코는 2010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연애 활동을 해오다가 2017년에 현 소속사인 시에이블드 프로덕션과 계약했다. 현재 배우 및 가수로 활동 중. 마키노 씨가 시집간 곳은 창업 80년이 넘은 전통 있는 츠쿠다니 가게로 도쿄 츠키지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 프린스는 신제국 기어의 최고 간부, 닥터맨의 아들이자 차기 총통 후계자이다. 그 정체는 베일에 가려져 간부들인 빅3마저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다. 19화에서 처음 등장했을 당시의 프린스는 닥터맨의 아들답게 비상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을 선보였으며 심지어 파워마저도 빅3을 능가했었다. 메카자이간 그로테스 칸스를 직접 만들 정도다. 프린스의 배우 이우라 히데노리는 이후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1년쯤 가수 활동도 하다가 1992년 공식 은퇴했으며 근황까지 알 수 없다. 닥터맨은 겉모습은 백발의 노인이지만 실제 나이는 30대 후반이다. 노인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시 과거의 본인을 대상으로 실행한 두뇌세포 발달 실험의 부작용 때문이다. 마지막 실험 때 단번에 레벨 10이란 강도를 높이는 바람에 그 실험의 영향으로 고령화된 신체 대신 자신의 뇌를 극단적으로 발달시켜 컴퓨터와의 계산 대결에서 컴퓨터를 가볍게 이길 정도로 일반인의 수천 배에 달하는 두뇌 기능을 얻었고 몸을 사이보그로 개조해 노화 여부와 관계없이 불사신에 가까운 수명도 얻었다. 본디 과학자 출신으로 로봇공학의 권위자이며 그 설정에 걸맞게 냉혹, 침착, 과단성을 두루 갖추어 실로 냉정한 리더의 전형을 보여준다. 매사에 엄격하며 자기 통제력이 극도로 강해 히로애락을 노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닥터맨의 배우 코다 무네마루는 당시 6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70세를 훌쩍 넘은 고령의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에서 고마 15세로 다시 한번 악역 보스를 맡았고 1998년 여름에 타계했다. 에이스는 초대 옐로4를 사살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빅3에서는 작전 성공률이 그나마 가장 높다. 작전 내용에 따라서는 가끔 보통 사람으로 위장하기도 하는데 괴상한 분장 대신 정장을 입고 활약하는 모습은 진짜 미중년이 따로 없다. 이것으로 아무리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저런 분장을 입혀놓으면 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2화부터는 닥터맨에 의해 머리 반쪽을 기괴한 헬멧으로 덮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주노이드, 다섯 수사의 사이곤과 콤비로 활약한다. 이때부터 메이슨 발칸과 메이슨 미사일이라는 무기도 사용하게 된다. 메이슨의 배우 나카타 히로이사는 현재는 시대극이나 현대극에 주로 참여 중. 파라는 신제국 기어 빅3의 일원이자 홍일점, 캐릭터성에 걸맞게 짙은 화장과 깊게 패인 가슴의 패션이 상당히 요염하고 구관으로 파라켓을 두고 있다. 빔을 방출하는 레이피어를 무기로 사용하고 왼쪽 어깨 부분에 빔포를 무장하고 있다. 파워업 후에는 입에서 강력한 화염이 발사되는 파라 빔스톰과 입에서 처음엔 분홍색 카트 형태로 나오다가 단검 형태로 변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파라 키스라는 기술도 사용한다. 파라의 배우 아스카 유우코는 쿠로사키 히카루와 결혼, 오키나와에서 다이빙 샵을 경영했으나 2011년 12월 15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몬스터는 대머리에 육중한 덩치 등 어딜 봐도 전형적인 무투파 간부의 모습을 한 남자. 외형상 마초 기질이 다분하며 그런 외모에 걸맞게 완력도 최강이지만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서 작중의 개그는 거의 이 캐릭터가 전담하며 가끔 내는 아이디어도 메이슨과 파라에게 번번이 무시당하는 신세이다. 게다가 눈치도 부족하여 닥터맨 포함 간부들끼리 대화하다가 눈새 기질이 발휘되면 동네복 신세를 면치 못한다. 대머리의 갑옷의 디자인 등등 보면 묘하게 로보캅의 머피를 닮았다. 몬스터의 배우 스트롱 코바야시는 전직 프로레슬러, 배우 활동 시에는 스트롱 콩고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1992년에 레슬링계 은퇴 후 2000년 이후에는 연예계도 은퇴했다. 최근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제외하면 정정한 편이었으나 척추 부상으로 인해 휠체어 신세를 지다가 증상 악화에 의한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누워서 생활을 하던 중 2021년 12월 31일에 타계했다. 보고 싶으신 배우들의 작품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